여러분 안녕하세요. 암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져 왔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불안감과 우울감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암세포가 우리 뇌에 직접 보내는 신호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암과 뇌가 나누는 아주 위험한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 진단 후에 찾아오는 불안과 우울감, 잠 못 이루는 밤들, 전부 다 심리적인 충격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게 우리 몸속에 있는 종양이 뇌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만들어내는 증상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암 진단을 받는다는 건 정말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이죠. 그와 함께 찾아오는 불안, 우울,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불면의 밤들. 이건 수많은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아요. 워낙 흔한 경험이다 보니 우리는 오랫동안 이걸 그냥 당연한 심리적인 반응이겠거니 하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럼 의학계에서는 이 고통을 어떻게 봐왔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우리가 깨부셔야 할 아주 오래된 생각, 바로 스트레스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요, 의사들이 이 모든 증상들을 그냥 반응성 우울감이라는 이름표 하나로 퉁쳤어요. 아니, 생명을 위협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당연히 우울하고 불안한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모든 책임을 환자의 마음에만 돌리는 설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걸 순전히 감정의 문제로만 봤잖아요. 그런데 몇몇 과학자들이 정말 대담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혹시 이 감정 뒤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실체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암과 뇌의 관계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정말 놀라운 생물학적인 돌파구, 바로 납치된 마스터 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혁명을 이끈 학문의 이름, 좀 어렵죠?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복잡해도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종양, 면역체계, 그리고 뇌. 이 세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걸 밝혀낸 거죠. 자, 그럼 암세포가 대체 어떻게 우리 뇌를 해킹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먼저 1단계, 암세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막 뿜어냅니다. 일종의 교란 신호탄 같은 거죠. 그리고 2단계, 이 사이토카인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구석구석을 여행하다가 3단계, 마침내 뇌 컨트롤 타워, 우리 몸의 24시간 리듬을 조절하는 마스터 시계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이 마스터 시계를 교란시켜서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의 이 마스터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정말 파괴적입니다. 밤에는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 아침에는 우리를 깨우는 코르티솔이 제멋대로 분비되는 거죠. 말 그대로 밤낮이 완전히 뒤바뀌고 우리 몸은 항상 비상사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자들이 겪는 그 지독한 불면증과 불안감의 생물학적인 정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이 환자분들한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건 바로 당신 탓이 아니에요라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깊은 위로와 해방감을 주는 새로운 관점의 시작인 거죠. 수많은 환자분들이 밤마다 스스로를 얼마나 탓하겠어요.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이러는 걸까? 남들은 잘 견디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하지? 하면서요. 끝없는 자책의 늪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압니다. 이건 환자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조종하는, 이건 명백한 생물학적 납치 사건입니다.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질병이 벌이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발견이 앞으로의 치료에는 어떤 희망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동시에 이 놀라운 지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딜레마는 또 뭘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발견은요, 곧바로 새로운 치료법의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기존의 심리 상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아침마다 강한 빛을 쬐어서 망가진 마스터 시계를 다시 세팅하는 이런 광치료 같은 방법들이 나온 거죠. 이제 우리는 환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시계까지 직접 치료하면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모든 걸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마냥 좋기만 한 걸까요? 이 강력한 설명은 동시에 아주 복잡한 윤리적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모든 걸 세포의 작용으로만 설명할 때 우리는 혹시 중요한 무언가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여기에 그 딜레마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째, 모든 걸 생물학 탓으로 돌리면서 정말 필요한 심리 상담은 제쳐두고 약물에만 의존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둘째, 환자가 겪는 그 깊은 고통을 단순히 세포 메커니즘으로 축소시켜버리면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의학이 우리 몸의 지도를 이렇게나 눈부시게 그려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영혼의 자리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과학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